네, 그럼 이 시간 여러분 좋아하시는 국민의힘의 김의원 대변인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오늘도 뭐 깜짝 놀랄 뻔한 뉴스가 있었는데, 네. 12시죠? 조금 직후에 이 방송이 이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쯤이면 다 정리가 됐을 사안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라이브니까 12시 잠시 뒤 12시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실 방송 제가 지금 오기 전에 이진숙 위원장님과 간략하게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통화를 하셨군요. 네, 원래 너무 잘 됐습니다. 네. 예, 원래 친분 관계가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나쁜 소식인가요?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간에 오늘부터 또 뭐 무소속이냐 어쩌냐 이런 이야기들이 살짝 도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되어가지고 탈당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예, 탈당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전화를 드려봤는데 아직 그런 단계의 말씀은 없으셨고요. 단지 지금 이 결정이 대구 시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달라, 재고해달라라는 그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리고 컷오프가 된 그 연유를 좀 따져묻는 그런 기자회견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탈당계를 내겠다, 아니면은 내가 무소속 출마해가지고 국민의힘을 정신 차리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다만 내가 그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왜 나를 컷오프 시키느냐라는 이제 불만 또는 하소연, 재고 요청 뭐 이런 쪽에 가깝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또 방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저의 예측이긴 한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화 통화 내용이고 지금 이제 얘기할 것은 예측이시고. 맞습니다. 네. 전화 통화를 통해서 제가 예측을 하는 바로는, 사실은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아하. 위원장님, 재보궐 제안을 받으시고 이렇게 컷오프가 되신 건 아니십니까? 이 그렇군요. 부분은 사실 많은 관심 사람들이 있는 부분인데. 네, 관심 있어 하는데 딱 잘라서 그럴 제안을 당에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아하. 무엇보다 받은 바가 없다. 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나머지 후보들 중에서 원내에 있는, 즉 의원직을 달고 계시는 분들이, 의원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최종 후보가 된다면 재보궐이 나겠지만 그렇지 않는 후보가 만약에 경선을 통과해서 본 후보가 된다면 그러면 재보궐이 생기지 않는 것인데,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지금 경선 현재 1위로 예상되는 후보에게 그것을 뭔가 일종의 딜처럼 던진 다음에 컷오프를 사전에 양해를 구한 다음에 컷오프를 한다는 것은 사실관계에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이야기를 받은 적도 없고, 무엇보다 그렇게 당에서 본인에게 제안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렇다면 그 홍석준 후보도 그렇고 원내에 계시지 않은 후보들에게는 이게 무슨 민폐냐, 이건 네. 절대 도의적으로 그렇게 해선 안 된 일이고, 무엇보다 네. 본인이 잠깐 우리 청취자들이 궁금해하실 테니까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진숙 후보를 컷오프 시키면서 당에서는 이제 더 큰 일에 아마 쓰임새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제 돌았었는데, 네. 그거 관련해서 이진숙 후보에게 혹시 대구시장 후보로 누가 결정이 되면 그 후보가 현역 의원일 경우에 자리를 내놔야 되니까, 6.3 지방선거에서 다시 여기를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테니 거기에 출마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거래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억측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일단은 완전히 사실이 아니고 부인을 한 거죠. 예, 받은 바가 없다. 그런 거래가 없다.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없다. 왜? 누가 원외에 있는 인사가 대구시장 후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을 먼저 이렇게 원내 인사가 될 것처럼 해서 거래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 주시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12시에 기자회견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통화를 한 시간이 1시간 전이었는데 그 이후에 뭔가 무소속 출마를 하시겠다고 하면 뭐 저의 이런 취재가 네. 틀린 셈이 되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탈당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그 다음에 무소속 출마도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내가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왜 나를 컷오프 시켰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더 다시 한번 재고 요청, 하소연,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 여론조사에서 8명 전체, 9명인가 8명 전체 여론조사를 줄 세워서 했을 때 이진숙 전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앞서가는 일위를 했던 그 기록들을 제가 몇 차례 본 일이 있어서 저도 좀 의아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뭐 어떤 불만 표시랄까 아니면 자기 의사 표시는 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대구 시민들의 그런 반발이 좀 심하다라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달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네. 2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1위를 하고 있었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또 대구를 가지고 공천을 할 때 1위와 2위를 컷오프를 시킨다? 네. 그러면 대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1위, 2위를 다 빼고 나면은 3, 4, 5위는 어찌 보면은 뭔가 좀 떠오르는 스타 같은 느낌은 또 아니어서 이 경선판 자체가 흥행 실패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주변의 염려들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전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장,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군이 정해졌고요. 그리고 대구시장 후보군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한번 이 약간 공천, 지금 이준숙 전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공천을 둘러싼 약간의 자본 같은 것들이 좀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공천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거의 되어가는 느낌인데 관련해서 뭐 총괄 좀 평가라 그럴까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결국에는 이제 최종 3인으로 압축이 되었는데 이건 뭐 저의 서울시장 의견이 말이죠? 네,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3명으로 압축이 되었는데 박수민 의원 그리고 오세훈 시장, 윤희숙 전 의원 이렇게 세 분이에요. 딱 보니까 도회적 분위기에 세 분이 되었다. 네. 이제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의 판단입니다. 네. 그런데 많은 당원분들께서 이상규 위원장의 컷오프에 대해서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네, 이상규 위원장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친윤 쪽 그 이미지가 강한 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지면서 서울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많이 내건 분이기도 해서 뭐 그런 점에서는 아쉬워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 이 소상공인들의 애환을 정말 많이 아는 데다가 또 두 자녀가 또 청소년이기도 하고 한 명은 또 이번에 갓 대학을 또 입학하기도 해서 네. 이 서울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런 후보이기도 하고요. 아시는 바대로 또 이렇게 사업을 성공을 해서 또 대단한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 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당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의 활동들에 꾸준히 가장 열심히 참여를 했던 위원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팬층이 좀 두터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이분의 컷오프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김의원 대변인이 약간 이상규 위원장의 팬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총선백서 때 같이 이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총선백서 팀이셨군요, 같이. 예, 우리가 네. 이제 분과를 나누어서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분과에 다 참여를 해서 이 백서 활동에 가장 진심이고 열심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좀 존경하는 그런 위원장들 중에 한 명으로 픽을 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아직 뭐 민주당도 그렇긴 한데 선거 슬로건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선대위가 출범 후에 나오는 건지 저는 사실은 이게 국민의힘이 이제 중앙당의 여러 가지 이제 좀 분열상이랄까 내분 이런 것들이 계속 오래돼 왔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좀 수면화에 내리기 위해서라도 선거 슬로건 같은 걸 빨리 내걸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후보군 인물론을 띄우면서 그쪽으로 이제 그 언론들의 이제 이런 관심을 좀 끌고 가는 거가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관련해서 뭐 소식 들은 거 없습니까? 선거 슬로건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준비되고 있는지 등등. 아직 슬로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없고요. 네. 그리고 우선은 선대위도 혁신 선대위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특정 인사들을 다 배제하고 혹은 뭐 당대표를 2선으로 물러나게 하는 그런 선대위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당대표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고전적인 스타일의 또 선대위도 있고 또 외부 인사를 모셔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네. 이 혁신 선대위에 대한 윤곽이 좀 잡히면서 그 선대위에서 슬로건을 정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문제는 정권 초반이어서 심판론으로 가기가 조금은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민생 문제 등을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워낙 높아서 지금 심판론이 좀 먹히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또 지난 총선 때는 우리가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프리미엄을 누리지 못하고 2조 심판을 띄우는 바람에 좀 많이 안 좋았던 그렇습니다. 그런 뼈아픈 경험이 네, 있어서 그러군요. 네네. 예, 선거가 네거티브가 늘 공격성을 갖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의 살을 갉아먹는 그런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네.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의원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의원 대변인은 이제 선대위에서 아주 중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도 잘하시고
그다음에 또 전략도 있으신 것 같고. 네. 네. 근데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은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약했던 것이 이제 청년, 노동, 호남 쪽이었다. 그래서 이쪽을 좀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전략적 목표다라고 해서 그것이 또 굉장히 또 유권자의 표를 가져오는 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결합한 어떤 선대위원장 추대 같은 것이 혹시 검토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네, 사실 제가 좀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바로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은 네. 늘 하듯이 당대표실 앞에서 네.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여쭤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사실은 제가 대변인직 연임이 아직 결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로 그렇습니까? 인해서. 오,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목요일쯤에는 좀 결론이 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당장은 아주 내밀한 그런 정보를 좀 미리 말씀드리고는 싶으나 그럴 수는 없는데 네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그리고 또 청년이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청년 인재 오디션이 아주 성황리에 잘 치러졌고 또 이제 후보들에 대해서 많은 당원분들이 어떤 사람을 뽑았냐, 어떤 사람이 괜찮더라는 이른바 그 찝기 족보 같은 것들도 SNS상에 돌면서 큰 화제가 되어서 이 청년 오디션을 통해서 배출이 된 이 후보들은 정말 본선거에서 많은 인기를 좀 얻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가 지금 당대표 체제가 지난해 8월 달 말에 전당대회에서 이제 출범을 하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제 6개월이 지난 시점, 이게 대변인으로 임명된 지 6개월이 되셨군요. 네, 6개월마다 이제 연임이 되거나 뭐 그런 식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얼마 전에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손수정 미디어 대변인도 아직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은 안 된 것 같고요. 손수정 미디어 대변인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지금 한 9명 정도의 대변인이 그 처음에 임명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디어 대변인 포함해서? 네. 네. 그런데 당내 일부 이제 의원님들이 그 박민영 대변인과 또 장례찬 보안장과 윤민희 윤리위원장을 콕 집어 윤허개인 인사들은 해촉을 시켜라라는 그런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때 오세훈 시장님이 출마를 하려면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서 네, 혁신선대위와 또 이제 기억합니다. 네. 인사를 좀 이렇게 그렇죠. 네. 혁신을 하라. 그랬는데 그때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그 바로 다음 날 특정 인물을 거론한 것은 아니다라고 정정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드린 세 분에 대해서는 좀 지명을 그냥 철회하고 해촉을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마침 또 6개월의 그 기간이 도래를 했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내 의견들을 수렴을 하는 과정이 조금은 길어지면서 중간에 저희들이 이제 대변인인 듯 아닌 듯 대변인직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김의원 대변인, 당 대변인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취재도 하시고 또 이렇게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